네,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혜리 기자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.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? 네, 앞서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개했던 10쪽짜리 보도자료가 있었는데요. 거기에도 윤 대통령 혐의가 상세히 담겼는데 오늘 공소장이 전체가 공개된 거잖아요. 총 83페이지입니다. 여기에 더 구체적인 윤 대통령의 혐의들이 등장을 하는데요. 공소장 안에 아까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15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을 뜻하는 피고인이 120여 회 정도 등장을 하니까 윤 대통령이 더 많이 언급이 된 겁니다. 우선 공소장 자체가 대통령으로 시작을 합니다. 네. 윤 대통령이 충암파를 졸업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면서 밑에 김용현 전 장관 역시 충암고를 졸업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. 이 충암파들이 이번 계엄을 주도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. 그거 관련해서 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검찰이 3월부터 계엄 모의가 시작됐고 검찰은 3월부터 이들의 계엄 모의가 시작됐고 11월부터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계엄 준비를 시작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또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에는 김 전 장관을 윤 대통령이 불러서 지금 비상계엄을 하면 얼마나 동원이 되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. 또 계엄 선포문, 담화문, 포고령 준비까지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 것도 공소장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. 예. 또 계엄 선포 이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조치 사항을 전달을 했는데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과 임금을 완전 차단해라. 그리고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.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오늘 드러났습니다.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2차 봉쇄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고요. 또 계엄군 수뇌부에게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한 지시사항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예,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뚜렷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? 네, 계엄 모의부터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, 그리고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과 운영, 선관위 점거에 이르기까지 주요 공소 사실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공소장에 상세히 담긴 겁니다. 예. 이를 토대로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공모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실행이 됐고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 공소장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과 다름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. 네. 즉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사실상 미리 써둔 거나 다름이 없다. 그래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이제 넘기면 윤 대통령 기소나 구속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예,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. 이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? 네, 공수처 수사팀이 어제 이른 새벽부터 움직였는데요. 오전 7시 20분쯤에 윤 대통령의 관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리고 관저 앞에 흰 철문이 열리면서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이 된 건데요. 그 시각이 8시 2분입니다. 그리고 철문은 들어갔는데 2대의 대형 버스가 순차적으로 이제 수사팀을 가로막고 있었거든요. 네. 네, 수사팀이 이제 경호 인력과 좀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산길을 통해서 좀 더 진입을 했는데요. 그래서 결국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 200m 앞까지 도달은 했는데 거기에 또 버스와 차량 10여 대 그리고 200여 명의 인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오후 1시 반쯤 공수처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영장 집행을 중단했습니다. 현장에서 검사 3명이 마지막 그 저지선을 넘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만나기는 했지만 계속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은 위법이다. 이런 논리로 변호인들이 맞선 것으로 전해집니다. 네, 윤 대통령 체포는 왜 실패했다고 보입니까? 일단 공수처가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. 네. 왜냐하면 현장에서 경찰이 영장 집행에 맞섰던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했는데 공수처가 이를 막아선 걸로 드러났습니다. 네. 또 경호처 저항이 사실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준비나 대비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현장에 들어간 수사팀과 경찰 병력이 100명 정도 되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저 앞 200m 지점에는 경호처와 군인력 200명이 팔짱을 끼고 막아서고 있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인력이나 좀 대비가 철저했어야 됐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. 그런데 공수처에 따르면
이 경호처 인력과 군 인력 중에 개인 화기를 소유한 인원이 있었다. 이렇게 공수처가 말을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이 화기 사용까지 이루어졌다면 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을 거라는 점을 공수처가 감안한 게 아니냐,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. 그리고 또 첫 시도부터 너무 강한 물리력을 동원하면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점도 공수처가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체포영장은 언제 다시 집행할 걸로 예상이 됩니까? 아마 공수처가 2차 시도를 한다면 오늘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관측들이 나오거든요. 우선 경찰이 어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한테 오늘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. 이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경호처가 다음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가로막을 게 좀 자명한 것으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제도 경호처가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을 보호를 하면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무단 침입했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선 경찰은 박 처장과 김 차장에 대한 강제 구인 수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,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어제 검사들이 또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을 잠시 만났잖아요. 그래서 아마 오늘 추가적으로 좀 협의 시도가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오늘은 어렵고 다시 재집행을 한다면 이르면 내일 하지 않을까,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. 이번 체포영장 기한이 모레까지입니다. 그래서 내일로 치면 이틀이 남은 상황입니다. 예. 이 공수처는 경호처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요구하겠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최대행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? 네, 공수처가 어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네. 지금 그 요구를 했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는데요. 결국 경호처가 계속 저항하면 더 강한 물리력을 사용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 체포가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재집행에 나서기 전에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를 요청하겠다는 것이고요. 아마 오늘 중에는 공문을 보내서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.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요구를 들어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공수처가 지난 1일에도 최 권한대행 등에게 이런 공문을 한 차례 보냈었거든요. 근데 최 권한대행은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. 예. 그리고 최 권한대행이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발언을 나온 게 없습니다. 앞서 기획재정부가 좀 관계 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을 할 걸로 기대한다는 게 최 권한대행의 입장이라고 전한 게 전부거든요. 그래서 일단 공수처가 추가 공문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할 거라면서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모양새이니까 오늘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예, 이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.